안녕하세요. 사이버에이전트 벤처즈의 유정호입니다. 제가 저번 달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동남아를 쭉 출장을 갔다 오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이미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는 좀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할 때 혹은 기타 국가에서도 가끔 투자를 하긴 하는데요.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가? 국내에서 하는 투자자들과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약간씩 차이 나는 게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저희 매번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국가에서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.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합류해서 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활동해서 지금 이제 어연 한 3-4군데로 이제 투자처가 늘어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비전을 갖고 있는 실제 해외로 어떻게든 딜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VC가 되자고 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고 해보니까 쉽지는 않으나 그래도 일본에 있는 좋은 파트너들을 연결시켜 드리고 또 다음 투자자들이나 혹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 지금 그래도 어렌지가 되면서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바운더리 들어오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저희 이제 LP들이라든지 저희 본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안건들이 올라오고 또 IR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물리적 거리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설명이 100%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게 눈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현장감, 그런 생동감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인데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 LP들이라든지 저희 본사에서 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뭔가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. 그게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지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LP들이라든지 본사들에 있는 소위 말해 이제 쩐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다음 프로젝트로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바라봤을 때 이 정도 비즈니스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니냐 라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체크를 해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의 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아니면은 계약적인 관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아무래도 좀 더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실질적이고 근거 있는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게 지금까지 하나의 어떤 레슨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은 사업 계획서도 보통 보시면은 굉장히 팬시한 사업 계획서도 있고 혹은 또 스티브 잡스를 위시로 하는 그런 스타일들의 프레젠테이션도 많지만 가급적이면은 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경쟁자는 어떻겠으며 시장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그리고 때로는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숫자가 가장 아무리 숫자를 얘기하지 마라 할 때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숫자처럼 또 강력한 언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3-4년 후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후년 혹은 내년까지 월별로 매출은 이 정도 매출원가, 판관비 등은 이러한 논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이 정도 됩니다라고 적어도 1년 동안에서 1.5년 동안에는 브레이크다운해서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숫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유효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체감하고 있는 시장의 차이인데요. 제가 시간이 지금 몇 분쯤 되고 있네. 5분 4분이 지났네. 4분이 지났어요. 그러면은 이제 체감하고 있는 시장 차이 때문에 이제 역으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동남아라든지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소셜 커머스가 뜬다도 와닿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유망합니다라는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이 사업의 히스토리가 이래왔고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제 마지막에 미래를 설명하기 위한 과거라고 했는데 그런 맥락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며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팀이라고 얘기해도 거리가 멀리 있는 분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조직의 어떤 레퍼런스라든지 혹은 그 조직이 얼마나 대단했다라든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설명을 드린다든지 하는 것이
한국에서 저희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보다 패기보다는 이런 어떤 좀 쿨함 그리고 우리가 왜 괜찮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조만간 이 자료를 다시 또 정리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발표안을 만들려고 하니 그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